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기 참조 함수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가 나왔죠. 추즈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적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즈라는 함수의 뜻이, 추즈의 뜻이 우리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이곳에 이 뒤쪽에 여러 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보게 되면 추즈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인수가 지금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때 이 추즈 함수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는 지금 A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B, 세 번째 데이터가 C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 A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2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이제 B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세 번째 데이터 C가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가 나왔죠. 인덱스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행번호, 열 번호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반환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얘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범위로 이제 사용된 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10번까지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 중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우리 2행 3열의 값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1열이 A열이죠. 2열이 이제 B열이고 그 다음에 3열이 이제 C열이 되겠죠. 해서 2행 3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 위치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요. 지금 요 위치다 그러면 얘는 이제 5행 2열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 위치다 그러면 이제 2행 1열이 되는 거고 지금 요 위치다 그러면 이제 6행 1열이 될 거고요. 지금 요 위치다 그러면 이제 3행 2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범위를 지정해 놓고 몇 행 몇 열의 값을 반환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요. 요 매치라는 함수는 찾을 값을 맨 앞에다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이곳에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0이다, 1이다 해서 이런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옵션들은 뭐에 따라 바뀌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 쓰는 그 옵션이고요. 그리고 1이라는 그 옵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 범위의 값이 보통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옵션이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서 우리가 범위로 이제 설정할 곳이 지금 이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곳에 봤더니 데이터가 지금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범위로 사용할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지금 이곳의 값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마이너스 1을 쓴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할 건데 그때 범위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이제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은 이제 0, 0으로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해서 이 옵션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거나 아니면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서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1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그 값을 찾아서 그 위치 값을 반환해 줘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서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예시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엑셀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보니까 B의 1번 셀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B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찾겠대요. 어디에서? 지금 A의 1번부터 A의 10번이요. A의 1번부터 A의 10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서 B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찾아라. 그때 이 범위의 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옵션으로 1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B의 1번 셀에 만약에 30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30이라는 값을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그러면 30이라는 값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범위를 지정한 그 곳에서 이 30이라는 거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그 위치값 3이라는 그 결값이 이제 반환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B의 1번 셀에 이제 3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69라는 그 값이 만약에 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69라는 값을 이제 여기서 찾아보니까 69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똑같은 값은 없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1이라는 그 옵션을 썼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이제 같은 값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같은 값은 없으니까 69보다 이제 작은 값들이요. 그러면 69보다 이제 작은 값이다. 그러면 이제 60도 있고 50도 있고 40, 30, 20, 10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값이 있죠. 이런 여러 개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이요? 가장 큰 값으로 그 위치 값을 반환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게 60이죠. 해서 이 60의 위치는 지금 6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6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위치 값을 반환해 준다고요. 해서 우리 매치라는 함수는 내가 찾을 값을 이제 범위에 찾아서 그 찾을 값이 이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일련 번호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다 해서 일련 번호로 이제 반환해 줘요. 그때 이 매치라는 함수에 쓸 수 있는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옵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라는 요 함수요. 컬럼이라는 요 함수가 있고 컬럼에 이제 s가 붙어 있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로우스하고 s가 붙어 있는 요 함수가 있죠. s가 붙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이제 범위, 셀의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s가 안 붙었다, 컬럼이다, 로우다 이렇게만 쓰게 되면 우리가 해당 셀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컬럼이라고 쓰고 내가 이제 특정 셀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셀의 열 번호를 이제 반환해 줘요. 그리고 로우라고 그냥 쓰고 우리가 특정 셀을 찍게 되면 그 해당 셀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행 번호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로우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즈하고 이렇게 이제 s를 붙인 다음에 내가 이제 셀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 해당 범위에 그 셀 범위에 열이 몇 개인지 그 열의 개수를 이제 반환해 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로우즈라고 이렇게 쓰고 셀 범위를 우리가 찍게 되면 그 셀 범위에 행이 몇 개가 있는지 그 행의 개수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지금처럼 컬럼이라고 쓰고 그냥 B의 10번 셀을 찍었어요. 그러면 B의 10번 셀이다 해서 요 셀을 이제 찍은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셀은 몇 번째 열에 있다? 우리 B열에 있다. B열이 우리 2열이죠. A부터 시작해서 1열이다. B가 2열이다. C가 이제 3열이다. D가 4열이다 해서 계속해서 열이 가죠. 계속해서 이제 열 번호가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B열은 2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환되는 그 값은 이제 2하고 2라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w라는 요 함수요. row라고 이렇게 써주고 A의 1번 셀을 찍었어요. A의 1번 셀, 지금 요 셀을 찍게 되면 이 셀의 행 번호요. 행 번호가 지금 1행이죠. 해서 이 row라는 요 함수의 결과는 1하고 그렇게 이제 행 번호 1행이다 라고 해서 1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즈라고 써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4번이다 라고 해서 A의 1번부터 C의 4번까지 요만큼 영역을 범위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영역은 열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A열이다, B열이다, C열이다 하고 3개가 있죠. 해서 이 범위에는 열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3이라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ws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를 써서 A의 1번부터 C의 4번까지 지금과 똑같이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한 거죠. 그러면 이 범위에 행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행도 있고 2행도 있고 3행도 있고 4행도 있고 해서 이 범위에는 행이 총 4개가 있죠. 해서 4라는 값, 행의 개수 4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해서 우리 컬럼이다, 컬럼즈다, 로우다, 로우스다 해서 이런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각각 수식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때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가 이제 사용됐어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 행, 열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한 그 범위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5번이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B의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이요? 우리 3행 2열이요. 3행 2열이요. 그러면 3행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2열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3행 2열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3%가 들어있죠. 해서 우리 3%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매치라는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자, 매치라는 함수 생김새부터요. 자,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에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옵션에는 우리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의 데이터가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0이라는 요 옵션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쓰는 그 옵션이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그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이제 값을 찾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데이터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이 함수는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범위를 봤을 때 A의 2번부터 A의 5번 그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돼 있어요. A의 2번부터 A의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값을 보니까 1이다, 30이다, 50이다, 100이다 해서 우리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옵션을 우리가 1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58이에요. 58인데 그때 옵션을 이제 1이라고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58이라는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달라. 그 위치가 몇 번째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58인데 58보다 작은 값 그러면 지금 50도 있고 30도 있고 1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있죠. 그렇게 이제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어떤 거 찾는다? 가장 큰 값.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50이죠. 해서 58은 50에 속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이 50은 세 번째 위치에 있죠. 그렇게 해서 3하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식을 보면 지금 58을 똑같이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범위도 똑같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옵션으로 마이너스 1을 썼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범위는 지금 오름차순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돼 있을 때 쓰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라는 그 오류 값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보니까 58을 찾으래요. 이 범위에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옵션으로 0을 썼죠. 그러면 58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지금 58과 똑같은 값이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NA라는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쓰더라도 옵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거나 오류값이 나오거나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요. 해서 요 매치라는 함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표 2번이다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죠. 자, 이 표에서 이제 우리가 제품명하고 단가를 이제 계산해 줄 겁니다. 그때 이 제품명과 단가를 이제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표 1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명과 단가 요걸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품명을 구할 때 그때 제품명은 이 제품 코드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우리 제품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제품 코드 3번에 해당하는 우리가 제품명을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품 코드 3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이 3번 제품 코드 3이라는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이 제품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 코드가 이제 4번인 거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제품 코드 4번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서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가 제품명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그 두 개 이제 함수를 이용할 건데 그때 인덱스라는 요 함수요. 자,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 이제 행 번호 찍어 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열 번호만 찍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요.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요. 이 범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어요. 이곳에 들어있는 이 범위의 데이터가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1이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문자값을 서로 이제 비교할 때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쓸 수 있겠죠. 그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이제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건데,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를 봤을 때 3이다, 4다, 5다, 2다, 5다, 4다, 3이다, 2다 해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그 제품 코드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해서 지금 이 제품 코드를 봤을 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만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0을 이제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 범위에 찾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의 옵션을 지금처럼 0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3이라는 이 제품 코드는 지금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명을 하나 구했으면 이걸 쭉쭉쭉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할 수 있겠죠. 채우기 엔드를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맨 앞에 요 찾을 값이요. A의 11번 셀, 요 셀은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걸로 바뀌어야죠.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걸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걸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해서 내가 찾을 값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값을 찾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 찾아줘야 돼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각각의 제품 코드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위치의 값을 찾았으니까 내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요만큼의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할 건데, 그때 인덱스 범위로 요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제품 코드 3번이다 그러면 3번은 지금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죠. 그 위치 값을 구해놨죠. 그러면 3행 2열에 들어있는 이 제품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제품 코드 4번에 해당하는 걸 이제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품 코드 4는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을 때 네 번째 위치에 있죠. 네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4행 2열의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토너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 이제 5번이요. 제품 코드 5번은 지금 내가 범위를 요만큼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다섯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로 구해놨죠. 그러면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5행 2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스캐너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제품명을 구할 거고,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그때 제품명은 전부 다 2열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2열을 우리가 열 번호로 직접 이렇게 이제 숫자 2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 따라서 이제 행 번호만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해서 요 행 번호를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인덱스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참조할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이요? 매치 행 2열의 값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식이 여러 줄로 보이다 보니까 헷갈려요. 일단은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제품 코드 3번은 디스켓이다 해서 디스켓하고 그렇게 이제 제품명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요. 이 전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식 좀 보자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쓴 식이요.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쓴 식 요걸 이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요. 매치에서 구한 게 이제 행 번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뒤에 2라고 써준 게 우리 열 번호가 이제 되는 거죠. 해서 내가 전체 범위를 인덱스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우리는 제품명을 구할 거고, 그 제품명은 이 전체 범위에서 무조건 두 번째 열에 2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그냥 숫자 2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품명을 우리가 꺼내가면 되는데 그때 제품 코드에 따라서 제품 코드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명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계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체육엔들만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체육엔들에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제품 코드가 4번이니까 토너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은 이제 5번이니까 스캐너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고요. 2번이니까 이제 모뎀이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 행, 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제품명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단가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단가를 계산할 때는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16,000원부터 시작해서 9,300원까지 이렇게 이제 이곳에 금액이 써져 있죠. 이만큼이 이제 단가예요. 단가인데 그때 이 단가는 제품명이 뭐냐, 제품 코드가 이제 몇 번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만약에 제품 코드가 1번이라면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1행에 있는 이 단가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품 코드가 2번이라면 우리 2행에 있는 이 단가를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제품 코드가 3번이라면 3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야죠. 제품 코드가 4번이면 4행에 있는 거, 그리고 제품 코드가 이제 5면 5행에 있는 이 단가를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해서 이 제품 코드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 번호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 몇 개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열 번호가 바뀌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량이 만약에 이곳에 이제 해당한다면 그때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1열의 값을 이제 출력해 주면 되고, 만약에 30에서 49 그 사이의 값이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2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량이 지금 50 이곳에 이제 해당한다면 3열에 있는 그 단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 몇 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열 번호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 번호다, 열 번호다 이거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싹 다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수량에 해당하는 거 요거 먼저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를 쭉쭉쭉 보니까 0이다, 30이다, 50이다 그렇게 이제 오름차순 되어서 데이터가 들어있죠. 오름차순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제품 코드에 따라서 제품명을 싹 다 이제 가지고 왔죠. 그때 제품 코드 얘네들을 봐도 1, 2, 3, 4, 5하고 얘네도 오름차순 돼 있는데 오름차순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품명을 구할 때 여기다 이제 옵션을 0이라고 썼지만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써도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 그 제품 코드가 1, 2, 3, 4, 5하고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요 식에서 우리가 1이라고 써도 결값은 똑같이 이제 나와요. 근데 얘의 값도 이 값도 지금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그때 수량 18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줄 때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 나는 수량을 18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18개,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우리가 지금은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 범위에 찾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옵션을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이 18개예요. 18개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준 거죠. 그때 18개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라고 했어요. 18개보다 작다 그러면 0밖에 없죠. 해서 18개에 해당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할 때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18개에 해당하는 그 위치 값을 구해주는 거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0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60에 해당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해서 찾을 값은 계속해서 변해요. 근데 내가 어떤 값을 찾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치란 요 함수에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요. 얘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8개는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하고 30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하니까 30개랑 똑같은 게 지금 두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2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60이요. 수량 60은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그때 같은 값은 없으니까 일단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그러면 60보다 작다 그러면 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요. 가장 큰 값 그러면 이제 50이 되겠죠. 해서 50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세 번째 위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 보니까 이제 21 하고 그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20이랑 똑같은 건 없으니까 21보다 작은 거요. 작은 거 그러면 0밖에 없죠. 해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수량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전부 다 이제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 수량에 대한 그 위치는 우리가 이제 열 번호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거 요 식은 제가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행 번호에 해당하는 우리의 제품 코드가 이 범위에서 각각 몇 번째 위치인지 그거 좀 구하자고요. 그거 구할 때는 우리가 제품명을 구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는 내가 좀 이따가 채우기 핸들 할 건데 그때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그 제품 코드가 몇 번째 위치인지 찾을 거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만 써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의 범위에 그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고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1을 이제 써도 된다고요. 아까는 우리가 그 제품 코드가 각각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매치 함수 썼는데 그때 0을 썼었죠. 지금 여기서는 1 한번 써볼게요. 1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엔터요. 엔터 눌러주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제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위치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 위치가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의 행 번호에 해당하는 요 매치를 쓸 때는 이 뒤에다가 0을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0이라고 쓸게요. 0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고요.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서 구한 거 이게 이제 제품 코드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어 그거 이제 찾아준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 지금 방금 구해준 거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썼던 게 우리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 구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행 번호, 열 번호
거기서 이제 쓸 거 전부 다 이제 식을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내가 지금 단가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요 매칭이요. 요게 이제 제품 코드가 몇 번째 위치에 있어?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구해준 거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 그거 구한 거는 아까 제가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가를 구할 때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만큼을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단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해서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로 사용한 이 범위요. 이곳은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이곳의 데이터를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45,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7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제품 코드는 이제 3번이고요. 3번이고 그리고 수량이 이제 18개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우리 제품 코드 3번에 우리 수량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45,000원이다 해서 45,000원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보니까 제품 코드가 4번이에요. 4번에 그리고 우리 수량이 이제 30개요. 30개다 그럼 지금 이곳에 해당하죠. 해서 그때 이제 13,300 하고 그렇게 이제 단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5번이요. 제품 코드 5번은 지금 이곳에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수량이 60개니까 60개 그러면 50개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그때 이제 9,300 하고 그렇게 이제 단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단가를 구할 때 제가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요게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만큼이 이제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A의 11번이다 해서 찍어준 게 우리 제품 코드 요거 이제 찍어준 거죠. 해서 제품 코드가 몇 번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 번호가 바뀌니까 우리가 요 매치 함수 쓴 거 요거를 이제 행 번호 쓰는 그 자리에 이제 갖다 놔준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매치라는 함수에서는 C의 11번 셀을 찍었습니다. C의 11번 셀에는 지금 수량이 들어있죠. 요게 이제 수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열 번호가 바뀌는 거죠. 해서 이 수량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찾은 거를 우리가 열 번호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가를 싹 다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찾기 참조 함수 요 함수들 각각 이제 생김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매치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옵션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요 예제 파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